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 와, 정말 한화 이글스 팬들에겐 잊지 못할 정말 뜨거웠던 한 해였죠. 네, 맞아요.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그 감동적인 여정 끝에 준우승. 이게 분명 달콤하면서도 좀 아쉬움이 남는단 말이죠. 그쵸. 우승 후 문턱에서 멈췄으니까요.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시즌, 그리고 준우승을 넘어서 진짜 우승으로 가기 위한 그 다음 단계로 향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저에게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 이걸 보면서 한화 이글스의 오프 시즌 밑그림, 또 핵심적인 고민들, 이걸 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니까 이 자료들이 크게 두 가지 축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면 과제인 FA 시장에서의 움직임,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팀의 현재이자 미래, 바로 노시환 선수와의 BFA 단연 계약 가능성, 이거죠.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과연 한화는 외부 수혈에 좀 힘을 쏟을까요? 아니면 집토끼, 그것도 팀의 상징인 노시환 선수를 일찌감치 딱 묶어두는 데에 집중할까요? 정말 궁금한 지점입니다. 이 선택들이 한화의 우승 로드맵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FA 시장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료를 보니 내부적으로도 잡아야 할 선수가 있고 네, 2명 있죠. 외부에서도 저 선수 데려오면 좋겠다 이런 선수들이 거론되고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들인가요? 네, 공유해주신 자료에 따르면요. 내부 FA는 2명입니다. C등급 외야수 손아섭 선수하고 B등급 좌완투수 김범수 선수죠. 손아섭, 김범수. 네, 손아섭 선수는 이제 37세, 김범수 선수는 30세고요. 이 두 선수 외에도 외부 FA 시장에서는 이번 스토브리그 최대어로 평가받는 선수죠. 네네. KT의 강백호 선수, 1루수 겸 지명타자 자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 꾸준히 한화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그 중견수 포지션, 여기를 채워줄 수 있는 LG의 박혜민 선수, 이 선수들이 한화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한화 타선이 지난 시즌 분명 좋아지긴 했는데 자료 분석처럼 리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평균 수준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네, 아직은 그렇죠. 특히 중견수 자리는 진짜 오랫동안 하나의 고민거리였잖아요. 맞아요. 정말 오래됐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 강백호 선수나 박혜민 선수 영입설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에서 한화가 작년만큼 공격적으로 외부 FA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 그건 좀 의외인데요? 작년에는 FA 시장 열리자마자 투수 엄상백, 유격수 심우준 선수 정말 발빠르게 영입하면서 팬들 깜짝 놀라게 했었잖아요. 네, 정말 순식간이었죠. 근데 올해는 왜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이름값이 높은 강백호 선수. 네.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쇼케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죠. 쇼케이스? 네, 이게 현실화된다면 당분간 국내 구단하고는 계약 논의 테이블 같이 앉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리고 설령 국리 잔류로 가닥을 잡는다고 해도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만약에 한화가 강백호 선수를 영입한다면 내부 FA인 손아섭 선수를 잔류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진다. 이런 분석입니다. 포지션이 겹치는 문제인가요? 네, 그렇죠. 두 선수 모두 최적의 포지션이 1루수나 지명타자 쪽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이게 단순히 포지션이 겹친다 수준을 넘어서 한정된 지명타자 자리를 두고 팀 내 최고 베테랑이랑 거액을 주고 영입한 외부 FA가 경쟁해야 하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팀 운용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팀 전체 선수 구성이나 운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타격 능력만 보고 영입을 결정할 문제는 아니군요. 강백호 선수 영입 시에 손아섭 선수 거치 문제까지 이에 연동이 돼서 좀 복잡한 방정식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옵션, 박혜민 선수는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한화의 오랜 수건인 중견수 문제 해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카드 같은데요. 이적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박혜민 선수가 경험도 풍부하고 리그 최상급 중견수 수비력, 이거 갖춘 매력적인 카드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료에서도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도 만만치 않은 변수가 존재해요. 바로 원소속팀 LG 트윈스의 강력한 잔류 의지죠. 아, LG도 잡으려고 하겠죠? 네, LG 역시 팀의 핵심 선수인 박혜민 선수를 반드시 잡겠다는 기조가 매우 확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영입을 시도한다면 상당한 출혈 경쟁을 각오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선수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게 작용할 테고요. LG도 쉽게 내주지 않을 거다. 경쟁이 붙으면 몸값도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겠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외부 FA 영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인데 그럼 내부 FA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손아섭 선수 외에 김범수 선수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특히 내부 FA인 김범수 선수의 상황을 좀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김범수 선수요? 왜죠? 김범수 선수는 B등급이지만 리그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희소성이 높은 좌완 파이어볼러 유형의 불펜 투수거든요. 네, 공은 진짜 묵직하죠. 그렇죠. 구위 하나만큼은 확실하다는 평가죠. 그래서 이 분석에 따르면 예상외로 복수의 구단들이 김범수 선수에게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 인기가 있을 수 있다. 네. 만약 정말로 경쟁이 붙는다면 B등급이라 보상 규모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래서 영입 시도하는 팀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죠. 아, 그렇겠네요. 따라서 한화 입장에서는 외부 영입을 고려하기 이전에 우선 내부 단속, 즉 김범수 선수를 잔류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좀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만약 김범수 선수마저 놓치게 된다면 가뜩이나 확실한 카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화 불펜진, 특히 좌완 라인에 상당한 공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강백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도전이나 포지션 중복 문제, 박혜민 선수는 원소속 팀 의지랑 경쟁 가능성, 거기에 내부 FA 김범수 선수 잔류도 신경 써야 하고 와, 외부 FA 시장에서 원하는 그림 그리기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 변수가 얽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외부 변수들 때문에라도 어쩌면 한화가 더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내부 핵심 전력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바로 이 자료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 노시환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팀의 현재이자 미래, 간판타자 노시환 선수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노시환 선수는 아직 FA 자격 취득까지 2년이나 남았습니다. 2026 시즌 끝나야 FA가 되는데 네, 시간이 있죠, 아직.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화가 벌써부터 BFA 단연 계약, 그러니까 FA 자격 얻기 전에 미리 장기 계약을 맺는 거. 이걸 추진할 거라는 전망이 매우 우세하다고요. 맞아요. 거의 기정사실처럼 얘기가 나오죠. 이 자료 분석에 따르면 거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계약을 추진하려는 걸까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이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시환 선수는 이제 겨우 25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KBO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 내야수고 명실상부한 한화 이글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그렇죠. 팀의 얼굴이죠. 팀 중심 타선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만약 예정대로 2년 뒤에 FA 시즌에 나온다면 와, 상상만 해도. 이번 FA 시장 최대어인 강백호 선수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KBO 리그 전체 구단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을 게 확실합니다. 내 모든 팀이 달려들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영입 경쟁은 엄청 치열해지고 계약금도 천정부지로 뛸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따라서 한화 구단 입장에서는 2년 뒤 FA 시장에서 벌어질지 모를 예측 불가능한 영입 전쟁, 그리고 그 몸값 인플레이션, 이걸 사전에 차단하고 팀의 가장 확실한 미래자 핵심 자산인 노시환 선수를 미리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입도선매, 벼가 있기도 전에 미리 값을 치르고 사둔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논의는 이미 올 시즌 중반부터 야구계 내부에서 꾸준히 흘러나왔다고 해요. 시즌 중반부터요? 꽤 오래전부터네요. 네, 단순히 그냥 루머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입도선매 전략이라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팀의 기둥뿌리 같은 선수를 미리 딱 묶어두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네, 그런 거죠.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계약 규모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비슷한 선례가 될 만한 과거 계약들이 있나요? 네, 이 자료에서도 역대 BFA 단연 계약, 특히 야수들의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2년 2월 삼성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 계약이죠. 아, 구자욱 선수? 네, 팀하고 5년 총액 120억 원의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 여름이었죠. 키움 히어로즈의 송성문 선수. 네, 송승문 선수도 있었죠. 구단과 6년 총액 12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건이 현재까지 KBO 리그 역대 BFA 야수 단연 계약 중에서는 최고 대우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와, 120억.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그동안 BFA 단연 계약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의외로 야수보다는 투수들이 더 큰 규모의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이에요. 아, 투수들이 더 많이 받았어요? 네, SSG의 김광현, 문승원 선수나 NC의 구창모 선수 사례처럼요. 구자욱 선수 5년 120억, 송성문 선수 6년 120억?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런데 노시환 선수는 이 두 선수가 계약할 당시에 나이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그렇죠. 훨씬 젊죠. 지금 만 25세니까요. 구자욱 선수는 계약 당시에 만 29살? 송성문 선수도 만 27살인데 말이죠. 네, 나이 차이가 꽤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만약 한화랑 노시환 선수 간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역대 BFA 야수 최고 대우 기록을 그냥 가뿐히 넘어서는 정말 KBO 역사에 남을 만한 새로운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요, 한화 이글스는 최근 몇 년간 리빌딩을 넘어서 강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서는 정말 아낌없이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류현진 선수 복귀 때도 그랬고 작년 FA 때도 그랬죠. 네, 그렇죠. 노시원 선수에게 지금 당장 KBO 역대 최고 수중의 BFA 단연 계약을 안기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는 분명 막대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한 결정입니다. 그렇죠. 돈이 많이 들죠. 동시에 네.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을 넘어 이제는 정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 이런 구단의 강력한 의지와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냥 선수 한 명 계약이 아니라 구단 전체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선언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의미까지 담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노시환 선수 계약권이 단순한 선수 계약 이상의 무게감을 갖는군요. 팀의 미래 비전 선포와 같은 의미까지. 자, 그럼 이제 퍼즐 조각들을 좀 맞춰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논의한 FA 시장에서의 여러 가능성과 변수들, 그리고 팀의 핵심인 노시환 선수와의 초대형 조기 단연 계약 추진 이슈. 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성과를 넘어서 실제 우승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화 이글스에게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지 이걸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번 시즌 분명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제공해주신 자료에서는 여전히 우승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한국 시리즈 준우승이라는 성과는 분명 한화 이글스에게 엄청난 자신감과 가능성을 안겨줬지만 네, 그렇죠. 동시에 우승으로 가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무대이기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죠? 당장 오프시즌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지난 시즌 원투펀치 역할 훌륭하게 해준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랑 라이언 와이스 선수, 이 선수들과의 재계약 여부일 겁니다. 아, 외인 투수들 중요하죠. 이 두 선수를 모두 잡는다면 다음 시즌 선발진 운용에 큰 힘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한화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팀 중 하나예요. 네, 젊은 선수들 정말 많죠. 특히 문동주, 김서연, 황준서 선수 같은 젊은 투수들의 잠재력, 흔히 말하는 실링, 이게 대단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기대치가 엄청나죠. 리그 전체를 통틀어 미래가 가장 밝은 투수진이다. 이런 평가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잠재력이 꾸준한 실력으로 만개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선수 개개인이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꾸준히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닝 소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구력, 경기 운영 능력 이런 부분들이죠. 젊은 투수들의 성장은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꾸준함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야수 쪽은 어떤가요? 노시환 선수라는 확실한 중심은 있지만 전체적인 짜임새나 파괴력 면에서는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야수진 역시 정비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자료의 주요 분석 중 하나입니다. 특히 타선의 전체적인 파괴력 그리고 꾸준함, 이걸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진단인데요. 한국 시리즈에서도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죠? 네, 맞아요. 중요한 순간에 득점권에서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상대 에이스급 투수에게 막혀서 경기 흐름을 내주는 장면들이 있었죠. 네. 더 이상 가능성 있는 젊은 팀이나 한국 시리즈 진출, 이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 전력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보강이 필요하다. 네, 이게 외부 FA 영입이든 내부 육성을 통한 성장이든 아니면 트레이드를 통한 변화든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올겨울 한화 이글스는 여러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네요. FA 시장에서의 선택, 내부 FA 김범수 선수를 잔류시키고 가능하다면 중견수나 타선 강화를 위한 외부 FA 영입을 추진할 것인지, 네, 그 선택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료가 가장 큰 변수로 주목하는 노시환 선수와의 BFA 단연 계약을 실제로 성사시킬 것인지,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이 두 가지 큰 축의 결정들이 올겨울 한화의 행보와 다음 시즌, 나아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올겨울 하나 이글스가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지켜보는 것, 이게 KBO 팬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구단의 모든 역량을 노시환 선수와의 조기 단연 계약에 집중할 것인가? 올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외부 FA 영입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예산 제약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 특정 포지션 약점을 메우기 위한 외부 FA 영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노시환 선수와의 계약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혹은 규모 면에서 구단이 원하는 수준으로 좀 조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공격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와,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이 결정 하나하나가 단순히 선수 영입 차원을 넘어서 젊고 유망한 팀에서 실제 우승을 노리는 강력한 컨텐더로 나아가려는 한화 이글스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화 이글스가 맞이한 중요한 오프 시즌의 기로와 그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해 봤습니다. 당장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FA 시장에서의 현실적인 필요성, 네. 그리고 팀의 미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프랜차이즈 스타 노시환 선수를 미리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계획 사이에서 한화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KBO 리그 역대 BFA 야수 최고 대우 기록 경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노시환 선수의 단연 계약이 실제로 그리고 어떤 규모로 성사될지 여부, 이게 정말 중요하죠. 네. 올겨울 한화 이글스가 다가올 시즌과 그 이후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한국 시리즈 우승 도전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모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죠.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네, 좋죠. 한화 이글스의 최근 보여준 과감한 투자 성향, 그리고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고려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올겨울 한화에게 가장 필요한 신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약점으로 꼽히는 특정 포지션을 확실하게 메워줄 거물급 외부 FA 영입일까요? 아니면 팀의 미래를 상징하는 노시환 선수와의 초대형 조기 계약을 통해서 내부 결속과 미래 안정을 다지는 것일까요? 둘 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 한 수는 무엇이며 그 선택이 이후 한화의 다른 오프시즌 전략이나 선수단 구성에 어떤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한번 예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예상을 지켜보는 것 또한 이번 스토브 리그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